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방문각 5월 모의고사 11번부터 보겠습니다. 휴업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에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되죠. 사전 신고입니다. 미연에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디귿에 니은까지는 맞고요. 디귿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된다. 이거는 X네요. 휴업은 최대가 6개월인데 6개월 휴업하는데 간판 뗐다 붙였다 하면 100만원 넘게 들어가죠. 그래서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것은 폐업이나 사무소 이전이라든지 등록 취소는 간판 철거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디귿 틀렸고, 리얼에 법인인계업공개사의 분사무소에 대한 휴업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우리 암기 프린터 4번에 있죠. 분사무소 관련된 것은 원칙적으로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 보수의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형태입니다. 명문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구술 또는 서면으로 체결된다 했는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체결되는데 대부분 구술로, 문서로 안 하고 구두로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의뢰인 요청이 있어도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중개 의뢰인은 유효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중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언제든지 집 판다 해놓고 안 팔겠다 해도 됩니다. 자, 5번 의뢰인은 개업공개사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이게 맞죠.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집 팔아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국토부 장관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이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받으려면 최소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가기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여야 합니다. 자, 맞고요. 3번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정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 교부해주고,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운영규정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변경 승인 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는이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되고,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거. 1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 교부 후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2번 지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가 의뢰된 중개상물의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3번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했는데 틀렸네요. 3번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임의적 취소입니다.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것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문서로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통지해야 된다. 2주일에 1회입니다. 맞습니다. 5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의뢰인이 계약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보수의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됩니다.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약금 지급은 없습니다. 중개보수 지급도 없고 실비만 지급합니다. 실비를 무한대로 인정하는 건 아니고 보수의 50%까지만 실비를 인정해 줍니다. 15번입니다. 금지행위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매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수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 의뢰인과 한 번 매매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한 번만 해도 이거는 금지행위죠. 직접 거래는 한 번만 해도 금지행위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인데,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와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요. 요거는 의뢰인과 하면 단 한 번만 해도 직접 거래는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매매업이면 즉 의뢰인이 아니면 딱 한 번만 했다면 금지행위 아니겠죠. 디귿에 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렇죠. 분양 대행업은 해도 됩니다. 주택상가. 리얼에 보수 외에 실비를 받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미음 틀렸네요. 직접 거래는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 즉 직접 거래했다고 해서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단지 처벌받을 뿐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이 신고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2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고요. 3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해야 되고요. 4번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신고센터에 통보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X입니다. 신고센터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토부 장관에게는 누가 제출하냐면은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및 접수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센터가 제출을 해야 되죠.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맞습니다.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1번은 소속 공개사는 당연물을 수행했으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주거용 건축물 소음, 진동 설명할 의무 있습니다. 환경조건 설명해야 되고 기재해야 됩니다. 환경조건은 1의서식만 기재를 하죠. 그 다음에 비주거용의 경우 소음 기재해야 된다. 소음, 1조 소음 진동은 1의서식만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환경조건 기재하지 않는다 했죠. 4번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 현재 피담보 채무액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고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됩니다. 4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5번은 토지의 경우 등기된 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기재할 필요 없다 했는데 등기됐든 등기 안 됐든 임차권 다 기재해야 됩니다.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계약서 작성 옳은 것은 했는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암기 프린트 9번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9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소속공개사가 계약서 보존해야 된다. X입니다. 소속공개사는 계약서 교부 보존 의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계약서는 법정서식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분사무소의 경우는 책임자입니다. 대표자가 아니고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원 서명 날인해야 된다. 보조원은 서명 날인 의무 없습니다. 다만 보조원이 서명 날인을 하더라도 위반은 아닙니다. 표준 서식 없다 했고요. 소속공개사는 보존 의무 없고요.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이네요. 1번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과다하지 않는 보수 약정도 무효라고 했는데 무효 아닙니다. 업자가 아니면 받아도 됩니다. 단 한 번만 했다면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 그 다음에 2번 지역 농협의 경우에는 2천만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된다. 맞네요. 2천만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특수법인 모두 2천만 원으로 올해 1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5년 X. 그 다음에 4번에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증 대여에 해당된다. 중개업무만 안 했다면 대여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은 매매계약을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각각의 계약공개사가 매도 의뢰인과 매수 의뢰인 모두에게 보정관계증서 4본을 교부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복수정답 2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중개보수 지급시기 1번 약정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3번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평균가액이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평균 가액으로 한다. X. 자, 그 다음에 4번은 개업공개사의 중개행위를 통해 만난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계약을 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권 인정되지 된다 했는데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인정되네요. 4번은 옳은 내용입니다.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즉 개업공개사가 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동일 3번 들어가면 동일한 중개사항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일어났지만 매매에 대한 중개 보수만 받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